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의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도 팩트를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성공을 했다는 테슬라 얘기를 할 거고요. 애플, 엔비디아서부터 해갖고 시가총액 상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쪽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12월 19일,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39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녹화 방송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어요. FOMC 19일 날 새벽 4시에 발표를 했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좋은 거죠. 금리 인하를 0.25 단행을 해서 4.5가 됐습니다. 4.75에서 4.5가 됐고,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내년에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2번으로 줄이겠다라는 얘기로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 어제 3.56%가 빠졌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장은 여태까지 움직였던 걸 보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어차피 조정받으면서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한 달 내내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을 받겠거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계엄령 선포가 됐을 때서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장이 조정받으면 그때 타격을 받을 테니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현금화 대응을 지지난주부터 좀 해라라는 얘기를 방송에서부터 얘기를 했었고, 최근까지도 지난주까지도 지수가 우리나라가 크게 빠지기 전까지 여기 요렇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계속 현금화 대응을 시켰단 말이죠. 현금화 대응을 시켰다가 막상 이게 폭락을 하니까 하락 N자로 떨어졌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매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반등시 현금화 대응 해라였고, 최근에 반등을 주면서 2,500과 2,550으로 올라오니까 또다시 물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현금화 대응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매매하는 종목은 어디로 한정이 돼야 되느냐? 바로 1월 달서부터 트럼프 정부가 2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 그다음에 머스크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한정을 시켜서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그쪽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래서 시장이 2,400을 한번 깼었죠. 계엄령 선포 이슈로 한번 깼었다가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깰 거냐라는 부분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흐름들을, 그러니까 어제서도 좀 느꼈는데, 어제 FOMC 있기 전에, 어제 미국 시장 빠지기 전에도 좀 흐름을 느꼈는데 저점을 깰 만큼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미국 시장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이따가 좀 볼 겁니다. 미국 시장 종목들을 쭉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좋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고.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 고가를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 이 조정받는 기간이 긴 것보다는, 그리고 조정받는 폭이 깊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짧고 기간도 짧고 내려가는 거 짧은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장대 연봉을 한번 콱 하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쾅쾅쾅 떨어질 만한 이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 이미 얘기를 꺼냈었고, 그래서 그 충격은 벌써 저는 상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먼저 미리 빠졌고요. 얘는 먼저 미리 빠졌어요. 미리 빠지고 거기서 막판에 쿵 하고 빠진 거니까 이제 요쪽에서는 이제 좀 이제 덜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기에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미국은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한테서도 뭔가 청구서를 뭐 방위 비용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든 어쨌든 뭐 중국한테 지금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뿐만 아니라 동맹국한테서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뭔가 돈을 뜯어낼 것 같은 그런 이제 강력한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부유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동맹국들 내지는 다른 타 국들한테 돈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부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인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빨대를 꽂겠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내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지금 힘든 거죠.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초격차라는 이름하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강대국들과 협상을 해왔었었는데 일단 당장 내년에서 디램 반도체에 일단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유출해 간 것도 있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한국에 있지를 않고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이 뭐가 좋지 않았겠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뭔가 그거를 잘 관리를 했으면 사람 관리라는 게 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뭐 이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문제 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정부에서도 연구 기업 연구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조금들도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 기술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혹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놨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빨리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 일은 벌어졌고 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뭐를 디램을 HBM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모르죠. HBM도 지금 기술 유출이 돼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는 하여튼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들이라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삼성전자의 임원직에 있었던 그리고 연구직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기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뭐 수조를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 기술들 장비들을 그런 것들 이제 테스트했던 그런 시간과 모든 노력들이 중국에서는 뭐 한 달 만에 얼추 맞춰 버리고 뭐 6개월 만에 생산해 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음 그래서 당장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줄을 지금 내년도서부터 많이 노릴 거라. 그래서 기사에 나왔습니다. 벌써 디램 반도체 가격이 뭐 36%가 지금 폭락을 했고 내년서부터는 중국의 반값으로 이제 가격을 싸게 해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의 디램과 하이닉스의 디램 점유율에 분명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수익성에도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디램의 그 힘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전유물이었을 때에서는 그게 핵 미사일만큼 기사에도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이거야말로 핵 미사일만큼의 위력이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기술들이 따라잡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정비를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다시 좀 살펴봐야 돼요. 저도 나라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HBM이 최근에 잘 팔려가지고 수익성들도 뭐 굉장히 좋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앞으로 중국에 대한 추격과 그다음에 이 기술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기술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걸어가지고 마이크론을 육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 이제 초격차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 기술과 하이닉스의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역 정쟁이라 그러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세했었었는데 한학령 얘기가 나올 때도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품을 불매운동했을 때에서도 타격이 없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초격차 기술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 반도체 안 준다 그러면 쟤네들이 깨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어 하여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정상적인 종목들로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일단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으로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차라리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이 더 쉬울 정도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넘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안 돌아옵니다. 왜냐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미국 시가총액이 1, 2, 3, 4 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로 들어가서 다들 돈을 벌었거나 혹은 지금 어제 그저께 들어가서 조정받았고 깨진 사람들도 뭐 한 달 뒤, 두 달 뒤는 다시 수익으로 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깨지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최고점으로 올랐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1년 전에 주식했던 사람, 뭐 어저그저께 했던 사람,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고 수익률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시 수익이 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얘기를 다시 이어서 가자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많은 나라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부유한 미국을 만들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시 뿌릴 거예요. 정부 정책에다가 쓰겠죠. 근데 지금 머스크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가상화폐에도 관심이 많고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도치코인. 그래서 머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미래 기술 쪽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그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잠깐 바뀌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고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실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장이 저렇게 잘 가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안 갈까? 일단 돈이 안 들어와요. 일단 그것만 짚어드리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방법이 나오려면 개인들이 미국 주식으로 떠나질 말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주식으로 지금 계속 떠나고 있어요. 뉴스는 나오죠?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투자자별. 자,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지만 한 달 동안의 누적으로 보면 여기 한 달 누적입니다. 4조 4천억을 팔았네요. 자, 기관들은 들어오지만 기관들은 여태까지 믿음을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 여태까지 기관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적은 10년에 한 번 그 정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화 장세 뭐 이런 거는 없어진 지 옛날이고 그나마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쳤던 자금들이었는데 해외 자금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려가고 국내 주식을 줄인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주식 사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도 떴어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고 정부가 사라 그러니까 정부가 가서 책임지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근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저는 이게 일단 걱정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1,450원 넘었죠. 일단 그것도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을 아무도 좋다라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오늘 8천억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에서 1등이고 제일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물린 것들이 많으니까 2차 전지에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물려 있고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장비주, 뭐 제약바이오, 뭐 모든 종목들 통틀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5%밖에 안 물렸으면 다 손절하고 다 도망가면 되는데 미국 주로 다 떠나면 되는데 마이너스 50%가 넘어버리고 마이너스 80%가 넘어버리니까 물타기 들어온 거죠 뭐. 물타기 들어온 거예요 물타기.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여러분들 회사나
아니면은 무슨 일하는 여러분들이 직장들에게 보면 한국 주식의 지금 위상이 어떤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10년 넘도록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 증시에서 꼴등이고 안 가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을 10년 넘도록 계속 박스 피서부터 해갖고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잠깐 마지막에 좋았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 뭐 해외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좋았지만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갔거든요. 그때 빼고는 2017년도도 2018년도 2016년도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았어요. 전 세계 증시에서 꼴등이었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서울경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4년도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뒤늦게 움직이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중국 시장이 빠져도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미국 시장 오르면 또 안 오르고 중국 시장도 오르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데 일본 시장 빠진다고 빠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여러분들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약했는데 근데 그 약한 거를 떠나서 그래도 빠지면은 올라갔었습니다. 왜냐면은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코인 시장이 들어오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더뎌졌고 이제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어플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모든 증권사에 어플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거래대금도 계속 줄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영영 안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떠나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고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에서 언젠가는 큰 상승장이 오고 엄청나게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 올라가듯이 뭐 엔비디아가 5천조 올라가듯이 몇 년 전까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400조였거든요. 지금 5천조 넘었습니다. 10배 넘어가듯이 이런 시장이 한국 시장에 언젠가 오겠지라는 생각은 이제는 우리가 접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이전의 생태계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하고 부동산만 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였는데 지금 생태계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뭐 먹던 먹거리들도 롯데리아도 들어온 지 뭐 되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롯데리아 들어온 거 제가 알기로는 90 몇 년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먹거리가 뭐 많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먹거리가 엄청 많죠. 지금 햄버거가 없어서 뭐 먹거리가 없으니까 외식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들이 막 바뀌어지게 되면 막 옛날 사람들은 뭐 칡뿌리 캐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양갱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딱 그 정도 내에서 뭐 조선시대는 뭐 요 정도만 먹는 거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먹거리가 바뀌면서 우리가 식습관과 식문화가 바뀌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하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꼭 섞어서 해야 돼요. 코인 시장은 지금 불장이라서 좋은데 코인 시장은 위험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게 코인입니다. 코인 한 4년, 5년 했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일 무섭습니다. 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카카오가 떨어지는 거에 한 30배, 40배 무서움, 30배, 40배 더 긴 고통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카카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근데 지금은 불장이라서 그럴 일은 없어요. 당분간은 코인 시장에서 돈 버는 일만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어려운 건데 자 다시 미국 시장에 넘어가서 미국 주식은 왜 좋으냐? 전 세계 돈들이 다 들어오고 방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력들과 무슨 기술들이 다 총망라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주주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세 경영을 위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뺐다?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바로 모가지 잘립니다. 주주들한테 피해를 줬다? 바로 신고당해요 법원에. 그러면 주주들한테
깨먹었던 것보다 몇 배 더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더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미국은 그 짓을 못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세 경영을 위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내용은 뭐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맨날 떨어지기만 하지.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문제가 있어요. 시가총액도 2,500조에서 2,000조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다는데 체감적으로는 2,000조 깨진 느낌이에요. 근데 왜 2,000조 이상이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 신규 상장으로 자꾸 종목들을 계속 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개인들은 갖고 있지도 않는 종목을 갖다가 자꾸 물을 타고 계속 누니까 시가총액은 불어난 거죠. 새로운 종목이 계속 들어오니까 막 공모로 들어오든 종목이 또 새끼를 쳐서 들어오든 뭘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그렇게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어쨌든 새로운 종목들이 너무 상장이 많이 됩니다. 무분별한.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고공행진을 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돈들이 안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은 저는 앞으로도 생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매매만 해야 돼요. 너무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안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꿈꾸려고 하지도 마세요.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이제 곧 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양자 컴퓨터가 많이 움직이듯이 로봇, 그러니까 CS 2025가 곧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봇, 인공지능 이쪽으로 이슈가 또 몰릴 거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이슈를 몰이를 할 거고 그래서 요즘에 매매로 봐야 될 종목들을 인공지능 이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쪽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미국 주식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외면하는 K 증시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가장 시가총액이 지금 1위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애플이 1위예요. 시가총액은 지금 5,435조. 어제 기준입니다. 5,435조. 우리나라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도 2,300조, 2,200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500조가 안 됩니다. 자,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세웠고요. 1976년. 이 내용은 그냥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전화기는 옛날 얘기죠. 지금도 이제 애플 폰, 스마트폰 요즘에는 이제 챗GPT를 접목을 시켜서 폰을 이제 앞으로 내놓을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차트도 한번 먼저 볼까요? 이제 매출을 좀 이따 보고 애플 시가총액 1위.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봉이고요. 뭐 기간을 길게 봐도 너무너무 부럽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고 미국 주식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봐봐 2008년도 이후에서 2000 그러니까 애플을 가지고 주식했던 사람들이 돈을 깨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2022년도, 2018년도, 2021년도, 2023년도 어디다가든 전 재산을 다 넣어놔도 최고점에 있는데요. 돈 벌었죠. 전 재산을 다 넣은 사람들이 승자죠. 5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여러분들의 집을 우리나라 부동산 비싸잖아요. 뭐 10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 뭐 다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미국 주식에서 60억, 100억 아니 봐봐요.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갑니다. 이 몇 년이에요 이게? 17년 동안 18년? 17년 18년 동안 이제 2025년도니까 17년 동안 계속 우상향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형주는 다 그래요.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짜증도 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시장은 전망을
한국은행 총재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좋은 게 지금 없어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 근데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미국 주식에서 안 나옵니다. 계속 미국 주식만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미국은 부강한 미국이 될 거고 한국은 계속 고민하는 한국이 될 거라서 무슨 뜻인지 알죠? 많이 아플 것 같은 한국이라서 그래서 미국 주식 자 애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도 많이 올라가죠. 미국 시장 흔들렸다 그러는데 조정받으면 여기 지지 라인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 3위예요. 3위. 1위가 테슬라,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선택 참 잘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미국 주식을 선택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미국 주식이 된다라는 걸 아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력 좀 되는 사람들이 다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애플을 사고 그 선택한 게 다 성공했죠. 거기서 깨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몇백 프로 수익 났겠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 어느 정도 좀 투자 좀 하고 좀 안목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으로 다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시장이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안 갔을 텐데. 자 일단 애플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 다시 조정받으면 이거는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애플은 좀 이제 매출을 좀 얘기를 하자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앞으로 벌어질 매출도 갖고 나왔거든요. 자 애플 요 단위가 지금 이게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이거 보면은 매출을 보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래서 앞으로 나올 매출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가 119만 달러,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190만 달러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제 예상치는 2025년도에서는 분기별로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겠죠. 어쨌든 그걸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버느냐라는 부분인데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애플은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애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순위에 3위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더 늘어난다. 단위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130억 달러 정도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내후년도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니까 실적은 우상향이구나. 미국은 그거 잘 맞아요. 실적이 좋다 그러면 순서에서 잘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잘 말 안 들어요. 뭐 그 이유를 또 설명하자면 또 많으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순수하게 잘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호재가 터졌다 잘 올라가요. 시장에서 악재가 터졌다 잘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움직여요. 실적이 좋다? 그럼 올라가요.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FOMC 때나 아니면은 뭐 경제 지표가 나올 때쯤 되면은 아주 단순하게 급등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안 좋은 얘기면 떨어졌다가 좋은 얘기는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걔네들도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데 우리나라 움직이는 거 보면 좋은 얘기 나와도 안 갈 때도 많이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실적이 좀 올라가야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럴 때가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의 난이도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플은 실적들이 좋죠. 단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늘어나죠. 올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일단 미국의 애플 주가 추이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다 좋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 지금 현재 2위인데 4,715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조 근처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곧 5,000조 또 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윈도우 요거로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그 외에서도 뭐 서버라든지 여기도 보면은 엑스박스 이런 콘솔 게임도 하고 있고 뭐 디지털 음악 뭐 디지털 음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기기라든지 이런 PC 주변 기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여튼 앞으로 인공지능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랑 이제 서버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할 텐데 또 윈도우 같은 경우들도 지금 많이 이제 윈도우 11 여러분들 이제 10 쓰고 있을 텐데 10 쓰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명령을 하면서 이제 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구동이 됩니다. 지금 되기는 되는데 많이들 사용은 안 하죠.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그런데 근데 이제 점점 이런 시대가 오겠죠. 검색할 때도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말로 명령을 하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해외에서 먼저 그것들이 서비스가 완벽하게 되고 한국어 서비스들은 좀 나중에 된다라는 거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봤어요.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제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윈도우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더욱더 발전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존하고의 지금 최근까지 기사를 보면은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엔비디아를 빼고 왜냐면 엔비디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칩들도 자기네들끼리 이제 협력을 하고 공유를 해서 앞으로의 그 인공지능 시대에 얘네들이 뭔가를 잡고 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미래에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무조건 되죠.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아무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름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또 세계에 뭔가를 또 변화를 주고 혁신을 갖다 주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전고점을 돌파는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월봉을 봐도 많이 올라왔죠. 부럽죠? 우리나라 시장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더 사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미래를 볼 때에서도 인공지능 쪽으로 결코 뒤로 후퇴할 종목은 아니라 봅니다. 전고점 돌파할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봅시다.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 그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뭐 뒷동산이라고 치고 그 뒷동산에다가 나무들한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뭐 그래야 이 나무들이 자라날 텐데 물이 물 주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무들을 살립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요. 돈들이 들어와야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뭐를 해야 얘네들이 자라나고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다 고사하고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미국장은 돈들이 남아 돌아요. 계속 들어옵니다. 인도에서 들어오고 사우디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들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일단 안 들어옵니다. 뭐 호재 뉴스고 뭐고 뭐 미국 장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안 가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서부터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한국 시장은 너무나도 좋고 뭐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그래서 여기 430달러거든요. 여기 전저점 자리 다시 410달러에서 420달러 내려오면 사면 먹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단순하게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되게 단순했어요. 2007년도, 2006년도는 어땠냐면 물론 서브프라임 오기 전까지입니다. 상승장 올 때는 되게 쉬웠어요. 서브프라임 이후에서 폭락한다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생긴 거 왜냐면 그때 당시 현대모비스, 삼성전기가 이렇게 생겼다 내려왔다. 뭐 현대중공업이다 내려왔다. 2007년도에 내려왔다. 사면 당연히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장도 괜찮았고 돈들도 들어왔고 전저점 지지한다고 바로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단타치고 그냥 딴 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현대중공업 들어가서 3% 5% 먹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먹고 팔래. 팔고 딴 거 들어가고 또 3% 5% 먹고 팔고 이랬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일부만 가요. 일부만. 그리고 어려운 이유가 오늘은 양자고 내일은 또 전고체가 가고 그 다음날은 또 정시 테마가 움직이고 또 그 다음날에서는 또 뭐 드론 관련주 움직이고 그 다음 또 방산주 움직이고 이게 널뛰게 하는 게 뭐 예상이 되지 않고 막 이상한 데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매매하던 선수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자금들도 많이 나가버렸고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먹기가. 근데 미국 시장은 쉽습니다. 여기 쉽지 않아요. 지금 얘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번다고 저렇게 먹는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 410달러 420달러 내려오면 사면 먹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뭐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 무조건 먹는다는 건 아니고 시장을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다우존스를 보면서 저 추세가 깨지면 기술적 분석으로 이 목표가라는 것도 내릴 때가 있고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수대에서는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 2위입니다. 웬만하면 지지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에서 내려온다. 딴 거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요거라도 사세요. 420달러, 410달러 내려가면 여기를 돌파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들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들릴 텐데 근데 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재미가 없습니다. 얘가 뭐 더블 수익을 놔주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빠른 수익 30% 40%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양자 컴퓨터 봐봐요. 뭐 드림 시큐리티부터 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빨리 움직이죠. 하도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종목들은 또 가벼운 애들이 드림 시큐리티, 양자 컴퓨터, 뭐 솔리드 오늘 뭐 강하게 움직이다 한국 종합기술인가 뭐 상한가 어제 치고 오늘도 치고 했던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단기간에 35% 올라간 드림 시큐리티 한국 종합기술 아닌데 한국 솔리드로 볼까요? 솔리드 이렇게 보면은 테마주들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을 매매할 때는 단타로만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으로 빨리빨리 수익 내고 빨리빨리 하는 데는 좋지만 미국 시장은 안전하고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잘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렸다고 무턱대고 장기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워요. 자, 다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찾아본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매출도 보면 늘어나죠. 여기 이렇게 늘어나죠. 우상향 2025년도 2026년도의 컨센서스는 없네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2022년도서부터 2026년도까지 상황을 보면 여기서 비슷하다가
2024년도 올해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 늘어난대요. 더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일단 미국은 더욱더 부강하고 더욱더 많은 돈들을 벌기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미국과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한테 모든 기술들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내지는 기술들을 빼앗겨서 우리나라의 시장을 잃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해가 2025년도와 2026년도가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위기죠. 근데 미국 시장은 그냥 강해요.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강해요. 쟤네들은 하여튼 강합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무너지거나 뒤처지거나 혹은 뭐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는 미국이라서 뭐 군사력이든 인력이라 그러죠. 사람 수도 많고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이미 벌써 많이 가신 분들은 제 얘기가 뭔지를 본인들은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을 진짜로 먼저 간 사람도 있죠. 6개월 전에 혹은 작년에 1년 전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 주식이 뭐 이렇게 좋은가 해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을 추천했을 때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즐겁대요. 한국 주식을 진작에 비중을 줄였던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달, 5월달에 그 빨간 그 불기둥 AI 방송에서 테슬라 사라고 4월달, 5월달에 대바닥자리라고 여러분들 그때 많이 얘기했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때 샀었으면 지금 수익이 꽤 많이 그때 14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그때가 대바닥이다 했는데 그게 지금 테슬라가 400 얼마까지 갔죠? 거의 좀만 올라가면 이제 500달러 올라가죠.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자,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두 번째 주식 시가총액은 4,500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조 넘었던 건데 지금 4,577조입니다. 좀 빠져서 그래요. 매출도 얘도 계속 우상향합니다. 당기 수익도 우상향이에요. 저는 이미 이거를 알고는 있었고 알고는 있었고 근데 미국 IT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우상향했었었는데 지금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랑 얘기를 잘 해봐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드렸죠. 애플도 얘기드렸고 애플은 저기 230달러 내려오지 않고서는 사지 마세요. 자 엔비디아는요. 제가 방송에서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는데 요거 지금 매수가 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29달러거든요. 어제 그저께 내렸던 자리. 거기가 1차 매수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지금 요즘에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22달러인데 그냥 120달러로 생각을 하세요. 114달러인데 그냥 110달러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112달러, 122달러, 114달러, 122달러.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게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요 지금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내에서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지금 1차 자리 있죠? 조금 급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속도 조절해서 보면 같이 되거든요.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격 들어왔다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여기 해외 증시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급하게 1차 매수권역으로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렸다가 2차, 3차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샀는데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분할 매수잖아요. 분할 매수의 의미가 뭐예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했으면 뭘 분할 매수요? 더 사야지. 다 사야죠. 그렇죠? 그게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더 빠질까봐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고 근데 미국 시장하고 속도 조절을 맞추라는 얘기는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또 빠진다. 그러면 어제 산 사람들은 잘못 산 거죠. 오늘 또 빠지면은 122달러, 120달러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빠진다. 그럼 110달러 깨버리겠죠.
또 박살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목표 가격 이거 기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잡아놨냐면 미국 시장이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다우존스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췄을 때에서의 조정 라인을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정도 흐름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변 사태가 터진다. 뭐 미국에서도 뭐 갑자기 뭐 안 좋은 상황이 터져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인간 역사에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9.11 테러 같은 이상한 또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서는 내려온다고 사면 되겠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런 일이 뭐 막 맨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막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상한 거 말고. 그러니까 평소의 상황대로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을 봐서는 미국 시장이 이러다가 돌리는 거 보고 예를 들어 양봉이 만약에 오늘 밤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여기서 쭈뼛쭈뼛쭈뼛 거리면서 살살 밀린 다음 기다렸다가 122달러서부터 사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의 추세와 추세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저점 매수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서 공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야 될 종목이지 기피할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은 돈이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게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내 돈 가져가면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인도에서도 들어오고 전 세계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글로벌 브랜드 순위 글로벌 뭐 삼성전자가 몇이고 뭐 현대차가 몇이고 뭐 있잖아. 1번부터 100대 기업으로 다 따지게 되면 그 절반 이상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절반 이상이 미국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루이비통부터 해갖고 뭐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 막 되게 많잖아요. 막 기업들이 많은데 뭐 유럽에 몇 개가 있고 일본에 몇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고 근데 그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유통망과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죽겠냐 이거는요. 안 죽어요. 미국 시장 빠질까봐 전문가님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올라갑니까? 우리나라는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꼭 섞어서 하시고, 그래서 엔비디아까지 전략을 드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아주 빠르게. 자, 아마존 시가총액 3,362조에 매출도 얘도 늘어납니다. 얘는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도 만들어요.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후년에서도 돈을 잘 벌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마존 차트도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생각하게 되면 무서워서 못 사지만 이건 5일선 타는 매매로 공략하든가 21선 타는 매매로 공략하든가 60일선 타는 매매로 공략하든가 강세의 장에 맞춰서 사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노란 선이 21선이죠. 그러니까 21선에 닿으면 단타가 되고 만약에 60일선까지 밀린다 그럼 강하게 사면 돼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각하면 사기가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21선, 60선 샀더니 종목이 어떻게 돼요? 반등을 안 주고 더 빠지거나 조정이 세게 나오거나 그러는데 이게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21선에 내려가서 사는 건 단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타가 좀 그렇다. 좀 흔들리면은 손절도 다 못하겠고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61선 60일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 돌파된 고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뭐 기법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도 돈을 법니다.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들이 막 몰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조정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가보면 알아요. 제가 작년에서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 미국 주식은 강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도 따라는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는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언젠가는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7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제가
이제는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7월 달서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고 9월 12일서부터 본격적으로 회원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방송에서도 계속 미국 주식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강하게 9월 12일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 주식을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미 이 사태를 7월 달에 인지를 했고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는구나. 단타로만 해야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9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송에서는 아예 대놓고 뭐 10월 달인가 12월 달서부터 이제 있는 미국 주식이다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잘 가면 저도 좋겠지만 매매로만 보세요.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꼭 섞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요거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다음에 또 곧 또 연휴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서는 또 종목을 가지고 다 얘기 못 했어요, 지금. 아마존까지만 했는데 뭐 팔란티어서부터 해서 아이온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있을 거고 뭐 코카콜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또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